가져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방금 전 뉴스야 시간에서도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빅스텝 단행이 그간 관망 분위기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 총액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사실 올해 1분기입니다. 1분기 동안에 그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총액, 실거래 총액이라고 하면은 네. 실거래가에다가 실거래량을 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조용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본다면 총 거래,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총액 자체는 전년도의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금액 자체도 2조 9,500억 정도로 돼서 작년에 같은 기간에 13조 3,500억 가까운 것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우리가 거래 절벽이라는 부분들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도 매수자 간에 지금 올해 들어서서 눈치 장세가 계속이 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한 앞으로 향후 부분에 대한 그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둡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 지역 중에서 도노강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동구 외곽 지역에서 하락률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같은 동기 때 6.6% 전체 실거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6.6%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6.3%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위인데 네. 이번에 4위로 내려앉았는데요. 상당히 선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강북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거래 금액 자체가 조금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다 반영할 때 상당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양천구나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한 4.9%, 4.7% 이렇게 5위, 7위를 하다가 이번에 공동으로 3.4%까지 떨어지면서 11위로 많이 밀렸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거래 금액 자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해당되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상당히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 집값이 유일하게 뛰었던 강남 3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동안에 전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상당히 과도한 규제가 사실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거래 절벽 상태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똘똘한 한 채라고 우리가 속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가격도 여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고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강남 3구가 전체 실거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강남구가 이전의 동기 대비해서 2.5%포인트가 증가하는 등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서초구나 송파구가 잇고 있는데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여전히 가장의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또 비중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요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 탓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아무래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상당히 키우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이 행진 자체가 올해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지 또 내년에도 이어질지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연동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거래 심리를 굉장히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가 지금 상황들이 앞으로도 좀 명확하지 않는 가운데
주택 시장의 그 작년에 이전 정부부터 이야기되고 있던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명확하게 앞으로 청사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이제 좀 그것도 고무적인 것은 아마도 원래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네.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시장 상황이 달라질지 우리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락장이 시작됐다 이런 네네. 의견을 내놓기도 하던데요. 위원님 네네.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에 대해서? 네, 사실 뭐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서민들이나 또 자영업자들 모두가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들인데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경기 침체 우려마저도 일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도하게 심리적 위축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에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매주 발표되는 주간 동향을 보더라도 가격이 크게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부터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화두로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최근에 와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서 분양 자체가 현장마다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곳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향후의 수급 상황들에 대해서 또 우려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불안감과 또 이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에서 향후의 어떤 시장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네. 지역 간의 양극화도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보는 평균 자체 속에서 서울과 지방의 경우가 확연하게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네네. 이제 지방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떨 것 같으세요? 지역부터 먼저 그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네네.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본다면 지역적으로 수급 상황들이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지금 부합하는 즉 공급 자체가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어떤 반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방의 경우에는 약세로 전환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지역이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하락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일부 완화했던 그런 지역들은 가장 어떤 지방에서도 타격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에 비해서 서울이나 지금 아직 수도권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락세로 전환된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의 어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매도세나 매수세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현재 최근에 있어서 전월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래도 기대했던 우려했던 만큼이 아닌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 시장에 있어서 약보합세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8월에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네네. 8월 한 달 앞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과 수도권의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게 되면 전세 수급 지수는 94.9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월의 마지막 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조금 하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 전세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93% 포인트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100보다 낮으면은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지금 우려했던 임대차 대란 혹은 뭐 전세 대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 상황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경우에서 굉장히 지난 5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한 2.8%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지금 매물 늘어나는 데 따라 전세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 이런 전세 시장에 있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월세 쪽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월세 쪽으로 옮겨가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월세 가격의 상승이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또 새로운 특징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의 전세 시장만을 가지고 서민들이라든지 또는 세입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거 부분에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유지됐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네, 지금 월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우리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월세 이제 전환율 부분을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일단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분이 조금 그 금리에 비해서는 뒤처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세보다는 집주인 소유자들도 그렇고 세입자들도 현재 당장의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가운데 이제 여러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들이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한 4% 정도 내외에서 지금 전환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뭐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유형 자체가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그런 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이러면 9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분양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은 그나마 지금 서울 시내 쪽에 있어서도 민간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건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이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 정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어떤 개선안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택지와 달리 주택 건설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네.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산정 부분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출 규제는 여전한데 금리가 인상되면서 소유자들이 섣불리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래도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약보합세로 들어서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 마련은 또 여러 가지 금융권을 이용할 경우에 금리 상승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특별 공급이라든지 청년 계층이라든지 혹은 신혼부부 등을 통해서 상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공급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출과 연계시켜서 어떤 여러 가지 공급 방법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장기적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잘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내 집 마련이 아무리 가격이 약세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공급의 그 청약 시장에 노크를 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약세로 돌아서면서 청약률이라든지 또 청약 그 경쟁률 자체 그리고 청약 가점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지는 그래서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살펴본다면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